예. 박 전 대통령과 검찰 쪽 양측 모두 조사는 원만히 잘 이뤄진 것 같다라고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니까 그 말을 좀 믿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왜 조사가 잘 이뤄졌을까?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어떤 태도로 어떤 전략으로 나왔기에 조사가 잘 이뤄졌을까? 그것 좀 이건 유추 기사일 텐데요. 유추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요, 끊어내기 전략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순실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끊어내기 전략을 구사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미르재단이라든지 K스포츠 또 정호성 전 비서관의 음성 녹취와 같은 그러니까 중요한 문건 외부 유출과 관련해서는 책임 떠밀기식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쉽게 말하면 내가 시킨 거 아니다. 안종범, 정호성이 한 것이다라고 책임 떠밀기식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또 하나의 전략은 자신과 관련해서 불리한 진술이나 증거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모르는 일이다. 나는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전략으로 나왔다라고 이제 언론이 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끊어내기, 책임 떠밀기, 모르쇠 이 세 가지 전략으로 어제 조사가 이뤄졌다. 그런데 양측 모두 조사가 잘 이뤄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우리 법을 모르는 일반인들이 느낄 때는 이게 잘 이뤄진 거 맞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까 백성문 변호사가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부인 조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를 듣잖아요. 차고도 넘치는 증거가 있다. 예. 그러면 그 팩트에 대해서 이쪽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만 쭉 적어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죠. 확인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검찰에서는 한 거고요. 증거가 많이 있는 거고 여기에 입장. 그러니까 저쪽에서 얘기한 증거라고 얘기한 거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들을 쭉 얘기하면서 때로는 끊어내기, 때로는 떠넘기기, 그렇죠. 때로는 모르쇠. 다 예상됐던 거니까 선의로 했다. 이거는 밑에 사람이 배신한 거다. 난 사익을 취한 거 없다. 나올 그런 레퍼토리도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도 만족까지는 아니겠지만 잘 진행됐다고 하는 얘기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안 했단 말입니다. 예, 역정을 내거나 진술 거부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죠. 애초부터. 그러니까 준비한 거 100가지면 100가지, 200가지면 200가지 다 질문을 끝낸 거 자체가 검찰은 좋고 또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는 전 대통령 쪽에서는 자기가 이제 공식적으로 할 말을 다 기록화하는 수준이 끝났기 때문에 잘 된 것 같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재용 부회장 그 뇌물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발부가 돼서 굉장히 여러 날 조사를 받았죠. 하나하나 다 추궁하면서. 근데 박 전 대통령은 13가지입니다, 혐의가. 근데 하루 만에 조사가 끝났어요. 다 했다라고 하거든요. 다 했다라고 하면은 하나하나 추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 질문하고 모릅니다 하면 객관적인 증거를 들이밀고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 또 설명을 받고 그걸 또 배치되는 게 또 밀고 원래 그렇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지금 이미 안종범 수석이나 정호성 비서관이나 관련자들의 조사,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다 갖춘 상황에서 검찰 입장에서는 확인하는 조서가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어찌 보면 좀 약간의 착각을 하고 계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내가 부인하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줬어. 아, 그러니까 조사 잘 받았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제 조사를 했던 한웅재 형사 8부장 같은 경우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저번에. 그러니까 좀 지난 얘기지만. 미르재단, K스포재단 관련해서 박 전 대통령에 관련된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는 표현을 공무관계를 밝혔죠. 직접 쓴 부장이에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보기 예우 차원 그리고 어차피 더 깊게 들어가기는 쉽지 않고 지금 나와 있는 증거를 가지고 기소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사가 그래도 하루 만에 끝난 것 같은데 이제 사실 검찰의 가장 큰 고민은 구속영장 청구해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끊어내기, 책임 떠넘기기, 모르쇠로 나온 박 전 대통령의 전략. 이미 검찰 쪽에서도 그 전략을 쓸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일일이 강하게 밀어붙일 필요도 없었던 거고. 그래서 조사가 원만히 잘 이루어졌다라고 아마 양측 모두 입장을 표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손범규 변호인은 진실이 곧 드러날 것이다. 검찰이 진실을 밝혀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셨을까요? 아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관된 전략이라니까 이건 여론전이라니까요. 이번 재판에서 지금 박 전 대통령 어제 조사 과정에서 이 목표로 하는 것은 여론을 어떻게든 좀 더 박 전 대통령 쪽에 우호적인 쪽으로 돌려놔야 향후에 이것이 구속이 되든 불구속이 되든 아니면은 재판 과정에서 어쨌든 좀 뭔가 길이 열린다 이런 지금 관점에서 일관되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에 대해서도 정말 고생 많이 했다. 우리 조사 잘 받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정말 몸도 안 좋고 한데 밥도 조금밖에 못 먹고 생선초밥이 아니고 굳이 유부초밥이다. 이런 해명을 하는 것은 생선초밥은 좀 비싸고 유부초밥은 우리 많이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보통 우리 사람과 똑같다. 도시락도 특별히 뭐 특별한 걸 준비해 온 게 아니고 그냥 시중에서 파는 거 사다가 점심 저녁 박 전 대통령이 먹은 거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전략 자체가 어떤 식이든 뭔가 이렇게 좀 낮은 자세로 이 여론의 호흡을 같이 가져가려는 이런 흐름을 지금 계속해서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근데 저는 본질적인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그건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지금 뭐 그 백 변호사나 그 최 교수님이나 부인 줘서 뭐 형식장으로 진행하는 요건이다. 뭐 부인을 해도 뭐 기소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손범규 변호사가 왜 저렇게 자신 있는 얘기를 하느냐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금은 자신 있는 모습으로 나왔냐를 분석을 해보면 검찰이 무슨 직접적인 증거를 대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뭐냐면은 이재용 부회장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대할 때 혹시라도 삼성이 후위를 기약해서 무슨 뭐 녹취 파일이 있었다든가 뭐 이런 게 직접적인 될 수 있고 최순실이나 또 안정범 전 수석도 대통령한테 무리한 어떤 그 지시를 받을 때 뭐 후위를 대비해서 무슨 녹취 파일이나 무슨 근거 자료가 있다면 이게 직접 증거가 돼서 정말 박 전 대통령이 꼼짝달싹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직접적인 증거는 검찰이 제시 못한 걸로 저는 보입니다. 예. 검찰이 결정적 증거 없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 저런 자신감 있는 얘기가 나온 것일 수 있다. 그럴 수도 그 있다는 가능성도 거죠. 뭐 예. 물론 열어놓고 좀 봐야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걸 다 따져서 김순환 검찰총장이 이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좀 해야 됩니다. 깊어지는 김순환 총장의 고민이 있는데 어제 밖에 나가지 않고 이제 구내식당에서 점심 먹으러 가는 모습이 또 언론에 이제 포착이 됐습니다. 자, 외부 입김은 내가 막아주겠다. 이번 수사의 무게와 정치적 파장을 고려할 때 수사 주인 검사는 결국 김 총장이라는 말도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자세히 검토한 뒤 빠르면 이번 주 내에 결론을 낼 것이다라는 원론적 입장이 검찰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해도 이미 공범들이 기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한다. 또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도 있다. 그래서 불구속 수사가 형사소송법의 원칙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점까지 등등 감안했을 때는 불구속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여론이 좀 있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최순실은 물론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김기춘 등 청와대 정부 인사들이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만 불구속 기소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소는 대선 선거 운동 전에 재판은 대선 이후에 시작될 것 같다라고 해서 4월 초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실리고 있습니다. 하나 더 가겠습니다. 자,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향후 법리 적용과 그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라고 봤을 때 법원 판단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린다고 하는데 뇌물죄가 유죄가 나왔을 경우에는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모두 유죄고요. 뇌물이 유죄고 직권남용 강요가 무죄로 나왔을 경우에는 역시 3명 다 유죄. 뇌물이 무죄고 직권남용과 강요가 유죄로 나왔을 때는 이재용 부회장만 무죄. 그리고 뇌물도 죄가 없고 직권남용, 강요도 죄가 없다면 셋 다 무죄가 나올 수 있는데 요 마지막 케이스요.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모두 무죄가 나올 요 부분은 거의 가능성이 낮다는 게 법조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라고 기사가 좀 남아 있습니다. 백승민 변호사님, 뭐 장황하게 좀 얘기를 했는데 김순환 검찰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옳은 것인지라는 문제 하나를 좀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기소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될 것인가. 빨리 잡으면 빨리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쉽게 빨리 잡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무한정 늦추면은 대선에 영향을 주게 되고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 결정을 빨리 못하다가 갑작스레 서거하는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해 보이고 그러나 섣불리 결정할 수는 없는 일이고 복잡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사실 국민들이 제일 큰 관심사긴 합니다. 그러니까 법 앞에 평등하다 원칙을 적용을 한다면 그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돈을 준 사람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돼 있죠. 근데 돈을 수수했다라는 박 전 대통령이 법정형 자체도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되지 않는다라면 사실상 이제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기 좀 곤란한 상황이 될 것 같다는 점 하나가 있는 거고요.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어쨌건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자택에 기거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조금 전에 기사에도 나온 것처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나
도주의 우려가 좀 낮은 점 예. 이런 점에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유를 고려하면 불구속 수사를 할 수도 있는데 예. 지금 이제 어제 이 21시간 조사를 받고 나온 오늘 아침에 이제 네티즌들의 이제 반응을 저도 좀 일찍 보니까 굉장히 검찰을 믿어하지 않는 모양새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손범규 변호사가 또 하필 뭐 진실을 밝히게 애쓰신 예. 검사님들 뭐 검찰 가족의 경의를 표한다 저런 내용들을 들어보고 아 이거 뭐 너무 수사 살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국민들의 감정을 고려할 때 영장을 청구할지 말지를 이제 그것도 굉장히 단시간에 결정해야 됩니다. 예. 제가 보기에 오늘 내일 안에 구속 여부 불구속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이건 또 한 번 검찰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될 거고요. 만약에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좀 알려야 될 것 같고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신변 확보 여부를 결정한 이후에 저는 원래 사실 언론적인 어제 같은 조사보다는 강도 높은 조사가 한두 번 더 있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관련된 검찰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기소 시점과 관련해서는 사실 현 시점에서 지금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최순실 또 안종범 수석도 마찬가지고 정호성 비서관도 마찬가지고 이재부 회장들 다 지금 기소가 돼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을 기소를 한다면 다 병합해서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기소를 해야 이 재판 절차가 제대로 잘 돌아갈 수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최대한 빨리, 그러니까 빠르면 3월 말 안에도 예. 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검찰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신병 확보 여부, 그다음에 기소 여부에 관련된 명확한 답을 김수남 총장이건 수사검사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국민들한테 좀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근데 생각입니다. 이 김수남 총장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를 빨리 할 경우에는 차기 정권의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쉽게 말하자면 홍준표 이제 경남지사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 검찰총장이 눈치 볼 사람이 한 사람밖에 더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전 대표를 아마 겨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차기 정권에 줄대기를 한다라는 비판이 분명히 쏟아질 거고 만약에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 시점을 계속 늦추게 될 경우에는 황교안 권한대행에 또 이 입김이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이제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모두 이 김수남 총장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후폭풍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으로서는 검찰은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뭐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지만 사안의 중대성이 있습니다. 예. 이번 사안 자체가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예. 혐의 자체가 13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사안의 중대성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형평성 문제입니다. 아까 예. 이제 백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뇌물을 줬다는 사람은 이미 구속이 돼 있는 거고 또 관련자들이 지금 다 구속이 돼 있어요. 최순실, 예. 안종범, 뭐 김기춘 등 다 구속돼 있는 그러한 형평성의 문제. 세 번째는 검찰 내부의 문제입니다. 지금 예. 검찰에 대한 이른바 뭐 공직자 고위 그 공수처 출범 문제라든지 검찰 조직의 어떤 전망이 걸려 있는 거예요. 예.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검찰이 만약에 영장 청구마저 안 한다? 이 부분은 향후에 검찰 조직이 후폭풍을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세 가지 이유에서 검찰은 반드시 영장을 청구할 것이고 예. 굉장히 저는 빠르게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지금 대선 전국이 4월 초가 되면 각 정당의 후보가 다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검찰로서는 최대한 4월 한 첫째 주까지 전에 이 사안 자체를 매듭 짓는 것이 오히려 더 이 검찰의 향후 행보가 좀 더 자유롭고 정치권에 검찰이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는 예. 그러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빠르게 검찰이 향후에 행보를 걸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검찰로서는 이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국민일보에서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지금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비교 기사가 좀 실려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70%에 달하는 것이 얼마 전에 나왔었죠. 국민일보 여론조사에서 나왔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쪽에서는 정반대였습니다. 불구속 여론이 70%에 좀 달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굉장히 좀 다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지금하고 이제 사안의 성격도 좀 많이 다른 점도 있었고, 파면한 대통령과 또 퇴임한 대통령이랑 또 본질적 차이도 있었고, 어쨌든 이런 차이 속에서 김수남 총장이 결정을 져야 돼서 굉장히 좀 고민이 그 깊어진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채진 검찰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났고요. 그다음에 대검 중수부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해체의 길을 가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서거 때 얘기고, 근데 네. 이거는 이제 조사를 받고 나면 바로 그 시점에 여론조사를 봤을 때 이렇게 좀 서로 완전히 극명하게 좀 대비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8년 전에 노무현 신문했던 우병우 박 다음 타자로 검찰 소환에 거론된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네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병우 팔짱 사진 트라우마 창문에 블라인드를 가렸다라고 해서 이 10층에 블라인드가 쳐져 있는 모습이 좀 이색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공교롭게도요. 어제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을 당시에 최순실 씨도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최순실 변호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받는 것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굉장히 힘들어했다. 걱정하는 말을 최순실이 했느냐라고 묻자 그렇다. 제일 힘든 시기가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김인혜 KT 부사장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요. 박 전 대통령이 이 황창규 KT 회장에게 최순실 씨 회사를 노골적으로 밀어주라고 압력을 가했다라는 폭발적인 또 증언을 해서 최순실 씨를 좀 당황케 했다고 합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같은 날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최순실은 법원에서 봤는데 40년 우정의 비극이다라고 한국일보의 기사가 좀 실려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피의자와 피고인 신분으로서 최고 권력자와 비선 실세의 위치가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네요. 더 보겠습니다. 박근령 씨가 언니의 이 검찰 출동 모습을 보고 한스럽다 이런 얘기를 좀 꺼냈습니다. 박지만 이지 회장도 사무실에 도착을 해서 제 TV를 통해서 봤는데 침통한 표정으로 기자들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평소와 똑같이 일했다는 얘기를 하고 김종필 전 총리 역시 TV 생중계를 지켜보면서 안타까워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네요. 재판에서 지금 박 전 대통령 어제 조사 과정에서 이 목표로 하는 것은 여론을 어떻게든 좀 더 박 전 대통령 쪽에 우호적인 쪽으로 돌려놔야 향후에 이것이 뭐 구속이 되든 불구속이 되든 아니면은 재판 과정에서 어쨌든 좀 뭔가 길이 열린다 이런 지금 관점에서 일관되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에 대해서도 정말 고생 많이 했다, 우리 조사 잘 받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정말 몸도 안 좋고 한데 밥도 뭐 조금밖에 못 먹고 뭐 생선초밥이 아니고 굳이 유부초밥이다 이런 해명을 하는 것은 생선초밥은 좀 비싸고 유부초밥은 우리 많이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보통 우리 사람과 똑같다. 도시락도 특별히 뭐 특별한 걸 준비해 온 게 아니고 그냥 시중에서 파는 거 사다가 점심 저녁 박 전 대통령이 먹은 거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전략 자체가 어떤 식이든 뭔가 이렇게 좀 낮은 자세로 이 여론의 호흡을 같이 가져가려는 이런 흐름을 지금 계속해서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본질적인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그건 제가 보기에는 행사를 안 했단 말입니다. 뭐 역정을 내거나 진술 거부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죠. 애초부터. 그러니까 준비한 거 뭐 100가지면 100가지, 200가지면 200가지 다 질문을 끝낸 거 자체가 검찰은 좋고 또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는 전 대통령 쪽에서는 자기가 이제 공식적으로 할 말을 다 기록하는 수준이 끝났기 때문에 잘 된 것 같고 뭐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재용 부회장 그 뇌물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발부가 돼서 굉장히 여러 날 조사를 받았죠. 하나하나 다 추궁하면서. 근데 박 전 대통령은 13가지입니다, 혐의가. 근데 하루 만에 조사가 끝났어요. 다 했다라고 하거든요. 다 했다라고 하면은 하나하나 추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 질문하고 모릅니다 하면 객관적인 증거를 들이밀고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 또 설명을 받고 그걸 또 배치되는 게 또 밀고 원래 그렇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지금 이미 뭐 안종범 수석이나 정호성 비서관이나 관련자들의 조사,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다 갖춘 상황에서 검찰 입장에서는 확인하는 조서가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어찌 보면 좀 약간의 착각. 박 전 대통령과 검찰 쪽 양측 모두 조사는 원만히 잘 이뤄진 것 같다라고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니까 그 말을 좀 믿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왜 조사가 잘 이뤄졌을까?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어떤 태도로 어떤 전략으로 나왔기에 조사가 잘 이뤄졌을까? 그것 좀 이건 유추 기사일 텐데요. 유추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요. 끊어내기 전략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순실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끊어내기 전략을 구사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미르재단이라든지 K스포츠 또 정호성 전 비서관의 음성 녹취와 같은 그러니까 중요한 문건 외부 유출과 관련해서는 책임 떠밀기식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쉽게 말하면 내가 시킨 거 아니다. 안종범, 정호성이 한 것이다라고 책임 떠밀기식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또 하나의 전략은 자신과 관련해서 불리한 진술이나 증거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모르는 일이다. 나는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전략으로 나왔다라고 이제 언론이 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생각을 하고 계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가 부인하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줬어. 그러니까 조사 잘 받았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제 조사를 했던 한웅재 형사 8부장 같은 경우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저번에. 그러니까 좀 지난 얘기지만 뭐 미르재단, K스포재단 관련해서 박 전 대통령에 관련된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는 표현을 공무관계를 밝혔죠. 직접 쓴 부장이에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보기 예우 차원 그리고 어차피 더 깊게 들어가기는 쉽지 않고 예. 지금 나와 있는 증거를 가지고 기소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사가 그래도 하루 만에 끝난 것 같은데 이제 사실 검찰의 가장 큰 고민은 구속영장 청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끊어내기, 책임 떠넘기기, 모르쇠로 나온 박 전 대통령의 전략. 이미 뭐 검찰 쪽에서도 그 전략을 쓸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또 일일이 뭐 강하게 밀어붙일 필요도 없었던 거고 그래서 조사가 원만히 잘 이루어졌다라고 아마 양측 모두 입장을 표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손범규 변호인은 진실이 곧 드러날 것이다. 검찰이 진실을 밝혀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셨을까요? 아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관된 전략이라니까 이건 여론전이라니까요. 이번 끊어내기, 책임 떠밀기, 모르쇠 이 세 가지 전략으로 어제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양측 모두 조사가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우리 법을 모르는 일반인들이 느낄 때는 이게 잘 이루어진 거 맞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 아까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가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부인 조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얘기를 듣잖아요. 차고도 넘치는 증거가 있다. 그러면 그 팩트에 대해서 이쪽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만 쭉 적어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죠. 확인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검찰에서는 한 거고요. 증거가 많이 있는 거고 여기에 입장. 그러니까 저쪽에서 얘기한 증거라고 얘기한 거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들을 쭉 얘기하면서 때로는 잘- 끊어내기, 때로는 떠넘기기, 그렇죠. 때로는 뭐 그거는 모르쇠. 다 뭐 예상됐던 거니까 예. 선의로 했다. 이거는 밑에서 배신한 거다. 난 사익을 취한 거 없다. 나올 그런 레퍼토리도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도 뭐 만족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잘 진행됐다고 하는 얘기가 진술 거부권을